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비가 예보돼서 그런지 밖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오르고 또 습도가 이렇게 높고 이럴 때 우리 몸 내부의 그 뭐지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돌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심내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연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거. 돌연사, 갑자기 사망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24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몇 초 이내에 사망하는 거, 이걸 즉사라고 그래요. 돌연사는 자기 스스로 몸 내부를 관리하지 못해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고, 즉사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 그 돌연사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뭐냐, 이게 대부분이 심내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각종 대동맥류 질환, 동맥류, 요거는 동맥혈관이 부푸는 거예요. 이건 혹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그걸 류자라고 써요. 그래서 동맥류. 그래서 풍선처럼 부푸는 대동맥류. 그 다음에 또 뇌동맥류. 그 다음에 대동맥이 파열되는 대동맥 박리, 찢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동맥이 좁아지는 대동맥 축착증. 지금 또 너무 좁아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전, 그 다음에 심근증, 심장이 그냥 멎는 거죠. 처음에는 심근 비대가 됐다가 이게 너무 큰 상태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심장마비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판막증, 선천성 심장병, 폐색전증, 부정맥, 다 위험한 돌연사의 원인들입니다. 또 이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질환이 8, 9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동맥경화증 발생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뭐 국소적으로 병을 얘기하면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 원인이 되지만 주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야. 고지혈증이야. 그래서 이거 위에도 당뇨병성 케톤증이라고 해서 침대에서 그냥 이유 없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사망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저산소증입니다. 또 저산소, 뭐 저혈당,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혈당증 또는 침대 사망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냥 잠자는 듯이 저 세상 가는, 이것도 역시 돌연사의 일종, 어찌 보면 자연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뇌졸중, 뇌동맥류, 어쨌든 이 돌연사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위험률은 높아진다. 고지혈증 털지 않으면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방법, 이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뭐 금연금죄라, 규칙적인 운동해라, 뭐 정기검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싱싱한 자연식 야채, 과일을 먹는 이런 식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돌연사에 관련된 전조 증상을 보면 가슴 중앙에 이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통증이 있고 뭔가 이 프레스, 뭐가 눌리는 것 같은 그런 프레스,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어깨, 이 가슴과 어깨 통증이 이렇게 방사통, 이게 쫙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신도 하고, 그 다음에 땀도 납니다. 호흡곤란, 가슴이 불쾌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그 맥박동 뛰는 데를 보면 그냥 팍팍팍팍 뜁니다.
그래서 빠른 심박동, 그 다음에 혓바닥 밑에 거기 정맥혈이 툭 튀어나온 경우, 그 다음에 극심한 두통, 편고마비,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눈꺼풀이 내려오고 어눌한 발음,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체온계로 체온을 쟀을 때 36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정신적으로 흥분을 해, 그 다음에 이빨 스트레스 받았을 때 통증이, 가슴 통증이 더 나고 휴식하면 좀 통증이 줄어드는 이러한 경우. 자, 그럼 이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돌연사의 위험성이 축축축축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의사한테 처방받은 니트로크리센이라고 하얀 거 조그만 해서 그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할 때 혓바닥 밑에 녹여서 이게 처방하는 임시 처방약입니다.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걸 수시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 이건 임박한 겁니다. 그리고 강한 부정맥이 날 때 다 위험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마에서 또 머리에서 땀이 비오듯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웃긴 의사는 이게 무슨 다한증이래. 다한증이면 손발에 땀이 나고 전신에 땀이 나야지 왜 얼굴만, 이마하고 이 뭐야 머리에만 땀이 나. 그건 일부 의사는 다한증이라고 그래. 이건 잘못된 처방이에요. 또 어떤 의사는 인지기능 장애래요. 뭐 꽥꽥하고 이 증상 중에 구토 증상도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꽥꽥 하는 이런 구역질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인지기능 장애래요. 한쪽 팔다리 마비가 되고 힘이 없어 툭툭 쓰러지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인지기능 장애래요. 이런 제기랄. 아유. 그 다음에 계단을 3개 오르지 못하면 힘이 들어서, 그 다음에 입술, 잇몸이 자주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통증이 등 뒤에서 방사통,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조 증상을 보일 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또는 2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언젠가는 심뇌혈관 질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는 돌연사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약 90%는 없습니다. 대책,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중에 비교적 으뜸인 거, 생식,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우행생식으로 일단 이 몸 자체, 이 맑은 피, 이런 순환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우리 몸속의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 죽상경화반이나 또는 이 정맥혈의 혈전등,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부항사혈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헌혈요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 자주 먹고 소금, 이런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면 반드시 재앙을 부른다. 그리고 돌연사 아니면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이런 후유증을 안고 살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이 외부 기온이 오르는 만큼 몸 내부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이 전조 증상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합병증은 진행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를 당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함께 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 이승을 등져야 하는 이런 미안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살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거, 함께해서 고맙다는 거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용서할 거, 용서 빌 거는 용서를 빌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돌연사에 관한 이야기 전조증상 여러 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또 하나 나 서너 개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더 위험하죠.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보였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돌연사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러한 증상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조증상이 나타날 때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노라 라고 오늘 이 돌연사에 관한 이야기, 심내혈관 질환, 외부 기온이 오르고 습하고 이럴 때 심내혈관 질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몸 내부가 36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몸 내부는 차가워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차가운데 더 차가워지면 이런 악조건이 됩니다. 그때 심정지가 오든 심근 경색이 오든 협심증이 심해지든 부정맥이 나타나 폐색전증이 오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돌연사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만 간다. 잘못하면 거기에 해당돼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저 세상 가는 이러한 슬픔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주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전조증상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반드시 지금 해요. 지금, 나중에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돌연사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아픔이 당하기 전에 이 전조증상 나타났을 때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조증상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있구나, 이거 위험하다 라고 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 미리 이런 게 있으면 제거하는 노력을 하시도록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돌연사의 위험성, 돌연사의 무서움,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했으니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하게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연사는 무섭습니다. 돌연사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화이팅!